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1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31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031화의 표지입니다. 각 해적단과 혁명군의 2인자들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 주목할 건 시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검은 수염 해적단의 시류가 밀짚모즈 해적단의 2인자인 조로와 매치업이 예상되어 당연히 모두들 시류가 2인자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2인자 모음 표지에서 시류가 나와 은근히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마 바제스가 검은 수염 해적단 1번선 선장이라 바제스를 2인자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거대화된 빅맘입니다. 원래 키가 8m가 넘는 빅맘이 거대화가 되면서 거인 이상의 덩치가 되었는데 과연 로우와 키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로우와 키드가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 장면에서 주목할 건 빅맘이 드디어 로우와 키드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키드 로우 역시 신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자가 된 것 같네요. 다음 주 장면은 다시 한번 성이 불바다라고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다스는 계속해서 오니가시마 성이 불타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불이 오니가시마의 폭탄을 터뜨리며 오니가시마 전기에 변수를 가져올 거로 보이는데 이 변수인 불을 누군가 없애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토가 현재 얼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야마토가 불을 막아내며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새드엔딩, 혹은 야마토가 불을 막아내며 영웅이 되는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구독자이신 김모닝님께서 조로가 엠마로 오니가시마 폭발을 갈라 와노쿠니를 구하며 진정한 연분 소드를 의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를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로가 아는 척을 하기 위해 어인섬에서 얘기했던 연분 소드는 불을 가르는 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떡밥 때문에 사람들이 조로가 검으로 불을 가르며 연분 소드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조로가 카이도의 불꽃 공격인 브로보레스를 베며 연분 소드 떡밥이 풀리기는 했지만 와노쿠니가 조로의 해가 될 거라는 오다스의 말대로 조로가 오니가시마의 폭발을 베어내며 와노쿠니를 구해내면 진짜 유중에 미이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불을 가르는 기술은 조로가 키네몬을 따라한 것이고 키네몬은 펑크하자드에서 스마일리가 불에 붙어 폭발하자 키네몬이 그 폭발을 베어버려 없앤 적이 있기는 하죠. 즉 오니가시마의 거대한 폭발을 이번엔 조로가 베어내며 진짜 연분 소드를 가지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드레이크와 아프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드디어 아프의 능력 파괴법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실 980화에서 루피와 조로가 아프의 능력을 파악도 못한 채로 당해서 아프가 진짜 오왕이다라는 빈정되는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드레이크가 드디어 아프의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아프의 공격은 견문색 패기로도 회피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아프의 시선으로 소리를 조준하는 것이니 아프의 시선에서 사라져서 조준을 벗어날 수도 있고 드레이크처럼 아프의 시선을 주목했다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 회피할 수도 있죠. 사실 아프 능력 사기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기는 아니네요. 다음 주 장면은 야마토를 주목하는 넘버즈 중 후가입니다. 후가는 아프의 명령도 아닌데 갑자기 야마토를 따라갑니다. 후가와 야마토 뭔가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주목할 건 현재 넘버즈들과 아프 드레이크가 있는 이와토의 방입니다. 1024화에서 야마토와 사무라이들이 갇힌 곳이 이와토의 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오시마루가 바위를 파괴하자 이와토가 파괴되었다고 백세적단이 보고했던 걸로 보아 야마토가 어린 시절 우시마루 및 사무라이들 2명과 갇혀있던 곳은 이와토의 방인 걸로 보이죠. 즉 넘버즈들이 있는 곳과 사무라이들과 야마토가 갇혀있던 곳이 같은 장소라는 거죠. 다시 말해 20년 전과 현재 이와토의 방에 있는 넘버즈 3명과 사무라이 3명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 3명이 카이도에게 패배 후 펑크하자드의 실험체가 되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들이 펑크하자드에서 베가펑크의 거인화 실험체가 되어 넘버즈가 되었다는 거죠. 단 실패작으로 이들은 기억을 모두 잃은 거인이 되어 카이도에게 다시 팔려왔지만 야마토를 보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본능적으로 야마토를 따라간 거죠. 하지만 우시마루와 사무라이들이 이와토의 방에 갇히기 전 20년 전에도 넘버즈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20년 전 본편과 애니에서 등장한 넘버즈들이 이와토의 방에 있는 넘버즈들과 실루엣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넘버즈들은 추후에 만들어진 거라는 가설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넘버즈 3명 중 우시마루를 제외한 2명만 사무라이를 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우시마루는 거인화가 아닌 다른 베가펑크의 실험체가 되었을까라는 가설은 어떨까요? 저는 류큐큐가 시모츠키 우시마루가 아닐까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가설로 진짜 아직은 너무 애매하지만 그 이유가 우시마루 이름에 일본어로 소라는 뜻의 우시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우시마루의 겉옷에 초록소가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초록소를 일본어로 말하자면 류큐큐가 시모츠키 우시마루 옷에 그려져 있었죠. 즉 우시마루의 우시라는 이름과 옷 뒤에 초록소가 그려져 있는 게 해군대장 류큐큐의 떡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였죠. 또한 재미있는 게 류큐큐의 능력 떡밥 단서 중 하나가 류큐큐는 자신이 귀찮아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대사입니다. 근데 1024화에서 우시마루가 사무라이는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죠. 이것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만약 앞서 말한 카이도에게 패배하고 우시마루가 베가펑크의 실험체가 되었다면 우시마루는 베가펑크의 실험으로 기억을 잃고 병기인 류큐큐로 다시 태어나며 해군대장이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 해외 사이트 가설이 애매했던 건 우시마루가 왜 갑자기 해군이 되었냐는 건데, 우시마루가 카이도에게 패배 후 펑카데드에서 실험체가 되었고 인간 배연기가 되어 기억을 잃었다면, 생각해보면 후지토라는 징병제로 해군대장이 된 거라고 하는데 류큐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장이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죠. 정말 우시마루의 정체가 초록소 류큐큐일까요? 과연 류큐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장면은 로빈 앞에 나타난 CP0입니다. 로빈은 말합니다. 사이퍼폴의 최고의 CP0 중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 첩보부대는 격이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CP0 중에 마스크를 쓴 자들의 정체입니다. 이건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글인데 CP0 멤버가 카르멜의 양의 집 출신이 아닐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중 2명을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양의 집 아이들과 CP0 가면 쓴 자의 느낌이 비슷하죠. 다만 이 아이들이 나온 시점은 63년 전입니다. 즉, 이 아이들도 빅맘과 비슷한 나이일 텐데 현재 사이퍼풀의 최고의 CP0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죠. 그렇다면 양의 집 고아들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 가운데 인물은 어떠한 단서도 없는데 어떤 자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여자를 폭행한 것처럼 그려진 상디입니다. 상디의 회상 속 상디는 한 여성을 만났고 여성이 날아갔고 그 여성은 상디를 보고 겁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뻔한 전개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때리지 않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상디의 눈썹입니다. 계속 영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상디 형제의 부모인 저지와 소라의 눈썹은 뱅글뱅이 눈썹이 아닌 걸로 보아 이 눈썹은 혈통인자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즉, 상디는 처음부터 혈통인자를 이미 발현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1031화에서 상디의 눈썹 모양이 변했습니다. 형제들과 같은 방향으로 말이죠. 상디의 형제들의 눈썹은 모두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모두 왼쪽을 향하고 있었죠. 다만 이번 1031화에서 상디가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오른쪽 눈썹이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저는 상디가 왼쪽 눈의 눈썹은 왼쪽 방향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상태는 오른쪽은 형제들처럼 눈썹이 변하며 혈통인자를 발현하고 외골격이 강화되며 힘은 가지지만 형제들과 왼쪽 눈썹은 반대였던 그 자체로 상대는 형제들과 달리 감정이 없는 비인간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일단 제 가설대로 여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감정이 있다는 것. 그 두 번째 증거가 상디는 투명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퀸이 상디가 사라졌다고 말할 때 상디는 스기라는 투명 능력을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상대는 제르마 슈트를 입지 않고 투명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참고로 니이도 제르마 슈트를 입지 않고 투명 능력을 사용했었죠. 다음 주 장면은 상디와 조로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레전드 장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한 장면이지만 조로와 상디가 얼마나 서로를 믿고 있는지가 진짜 레전드네요. 조로는 당연히 상디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상디는 조로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마음.
정말 멋있습니다. 이 장면의 자세한 분석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